마음대로 내 몸이 움직인다. 네. 이거를 이상운동 질환이다라고 하는데 네.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뭐 이상운동 증후군 뭐 이렇게 보시면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겠죠. 우리 뇌 속에는 운동 중추를 비롯한 우리 몸을 움직이는 조절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조절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움직임이 둔해지면서 느려지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원래 생각했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움직여지는 그런 형태로 이상하게 움직임이 나타나는 경우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이상운동 증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원인이 아니라 이제 크게 이런 병을 유발하는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손떨림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한쪽 팔, 다리, 얼굴 이런 쪽에 근육이 긴장되면서 통증이 동반되는 근긴장 이상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파킨슨 병이 있겠습니다. 네. 그만큼 이상운동 질환이 나타났는데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가장 먼저 흔하게 보는 손떨림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까요? 네, 손떨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좀 답답한 경우가 있죠. 젓가락질을 하실 때나 또는 숟가락을 들었을 때 또는 물잔이나 컵을 들었을 때 손이 바르르 떨리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건 사실 굉장히 난감한 일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상태의 증상이 나타나는 거니까요. 사실 손떨림은 손만 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온몸에 다 올 수가 있는데 이 떨림이라는 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몸의 어떤 부분이 율동을 느끼듯이 율동을 가지면서 지속적으로 떨리는 걸 말하는데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손이기 때문에 손떨림, 수전증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누구나 다 손을 떨 수는 있죠. 이 손떨림을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약물도 있고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병도 있는데 대부분은 운동 조절에 문제가 생겨 있는 이런 뇌와 연관이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한 번쯤은 받으실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말씀대로 이 손떨림 증상이 왜 나타나는지 더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네. 이 손떨림의 원인은 유전적인 경향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손이 조금씩 떨린다 그러면 유전적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노인들한테서 많이 나타난다고 설명들 하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 손떨림은 40대부터 50대 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한테 생기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손떨림을 우리가 원인 없이 나타난다 또는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본태성 손떨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술잔을 든다든지 젓가락질을 하실 때 떨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술을 드시면 긴장이 풀리면서 손떨림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을 섭취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손 떨리는 사람들한테 알코올 중독자 같이 이제 술 좀 끊어 이런 말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떨림의 원인을 어떤 뇌 이상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유전적인 영향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요. 아주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우선 복용 중인 약물이 원인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기관지 확장제, 그래서 천식이나 기관지에 문제가 있을 때 쓰는 이런 기관지 확장제에 의해서도 손떨림이 올 수 있고 카페인을 좀 많이 드셔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커피를 좀 진하게 많이 먹어도 손 떨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신경안정제 또는 우울증을 치료하는 약물들이 손떨림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갑상샘 기능 항진증 또는 간이나 콩팥 등의 기능 이상과 같은 대사성 질환이 있을 때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일 때에는 우리 몸의 대사가 굉장히 빨라져 있는 거기 때문에 손도 떨려지고 목소리도 떨릴 수가 있습니다. 또 구리의 대사 물질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언제 떨리는지를 좀 자세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TV 시청하고 있을 때 손이 떨린다, 가만히 있는데도 손이 떨린다, 이럴 때는 파킨슨 병을 의심해 보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긴장을 할 때 손이 떨린다. 예를 들면 글씨를 쓸 때라든지 잔을 잡았을 때 또는 술잔을 들었을 때 이렇게 떨리는 경우, 이런 데는 이제 본태성 고혈압을, 본태성 손떨림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평소에 손이 떨릴 뿐만 아니라 눈가가 바르르 떨린다 이런 경험을 느끼곤 하는데요. 네. 이런 것도 하나의 이상 운동 질환으로 봐야 될 건지, 우리가 보통 그럴 때는 마그네슘을 섭취하라고 듣거든요. 예, 네. 어떻습니까? 뭐 저보다 더 의사 선생님 같으세요. 마그네슘까지 나오시는 거 보니까. 네. 사실 이 눈떨림이 올 때는 스트레스가 과하거나 또는 마그네슘 같은 영양 부족에 의해서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말고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뇌신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눈떨림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구별이 필요하십니다. 이런 단순한 스트레스나 운동 과다나 또는 영양 부족 또는 영양 이상에 의해서 오는 눈떨림은 쉬운 눈떨림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눈떨림을 동반하는 걸로는 안면 경련도 동반이 될 수가 있고요. 또는 안검 연축이라고 해서 눈 주변의 근육이 지속적으로 수축하는 이런 병도 동반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단순한 눈떨림과 그리고 뇌신경 이상으로 인해서 떨리는 눈떨림을 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뇌신경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우선 이 눈을 깜빡거릴 때마다 입꼬리가 따라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을 깜빡거릴 때마다 입꼬리가 이렇게 따라 올라가면 이때는 이제 뇌신경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눈 주위 근육이 계속적으로 수축을 하다 보면 눈을 깜빡이다가 나중에는 눈이 저절로 콱 감겨버리는 이런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뇌신경 또는 안면 주변에 또는 눈 주변에 근육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안면 경련하고 좀 상관을 지어보시면 이 안면 경련은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안면 근육의 경련을 유도하는 물질들이 생겨서 그렇게 올 수 있는데, 안면 신경과 주변에 연결되어 있는 안면 혈관, 이 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온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안검 연축이라고 해서 눈 주위에 있는 근육이 지속적으로 수축하는 이런 병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지속적으로 깜빡깜빡거릴 수밖에 없고, 이 깜빡거리다가 수축이 지속되면 눈이 콱 감겨서 눈이 떠지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마그네슘을 섭취하시기보다는 병원을 한번 찾아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상 운동 질환 중에서 근긴장 이상증이다라는 게 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네. 어떤 건가요? 이 근긴장이 지속적으로 되거나 이상스럽게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을 하면 근육이 긴장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좀 과다하게 지속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근육이 주로 목이나 척추나 안면이나 또는 목, 어깨 이런 쪽에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병을 사경증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얼굴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같이 동반이 됩니다. 즉 목이나 어깨는 얼굴이 한쪽으로 돌아가면서 통증이 동반될 때를 근이상 증후군 또는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이상증, 근긴장 이상증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한쪽으로 얼굴이 돌아가기 때문에 앞을 제대로 보기가 어려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긴장 이상증은 사실 생소한 좀 질환이긴 해요. 흔히 나타나는 질환인가요? 생각보다는 흔합니다. 예, 현대병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예전 같으면 이런 환자를 보기가 어려웠는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얼굴, 목 주변의 근육이 한쪽으로 긴장이 일어나면서 땡겨지기 때문에 이렇게 땡겨진 쪽으로 얼굴이 돌아가면서 앞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이러면 이런 분들은 사실 사람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죠. 자세가 똑바라지지 않고 앞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도 쉽게 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경증이 요즘에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희귀한 병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근긴장 이상증, 이 사경증은 치료를 받으면 금세 호전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사경증은 희귀 난치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금방 치료가 되기 어렵고요. 예. 그 뇌세포가 손상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쉬운 치료는 아닙니다. 따라서 치료 방법도 상당히 어렵고 힘든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보톡스라는 거 잘 아시죠? 보톡스 주사. 주름 펼 때. 네네. 예. 얼굴 주름을 펼 때도 쓰시고 여러 군데 쓰시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근육이 긴장된 걸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독소이면서 근육 긴장을 풀어주는 약물이기 때문에 이 보톡스 주사를 한다거나 또는 신경 차단술을 한다거나 또는 전기 자극술, 즉 뇌의 어떤 부분에 전기 자극을 해서 이 사경증을 풀어주는 이런 치료법들이 이용되기도 하지만 상당히 치료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질병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상운동 질환 중에 중요한 질환 중 하나가 파킨슨 병입니다. 워낙 뭐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이 파킨슨 병이라는 것은 1817년 제임스 파킨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 보고를 해서 파킨슨 병이라고 이름이 붙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무하마드 알리나 요한 바오르 2세가 알아서 이런 증상이구나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십니다. 이 파킨슨 병은 우리 뇌 속에 중뇌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도파민 분비하는 세포에 문제가 생겨서 도파민의 양이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은 사실은 운동 기능을 조절하는 그런 호르몬 중에 하나인데요. 이 도파민 양이 줄어들면서 움직임이 둔해지고 걸음걸이가 아주 종종 걸음을 한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보이는 것이 파킨슨 병입니다. 네. 그러면 이 파킨슨 병의 대표적인 증상들을 한번 짚어볼까요? 예. 네, 이 파킨슨 병은 사실 노인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노인분들한테서 다른 병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 파킨슨 병을 앓은 분들이 떨림 현상이 조금씩 나타납니다. 그래서 초기 70% 환자한테서는 엄지와 검지를 비트는 이런 동작이 나타나고 몸이 뻣뻣하다. 동작이 굉장히 느려지고 걷는데 불편함이 나타나서 걸을 때 다리를 질질 끌거나 종종 걸음을 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고요. 또 얼굴이 굉장히 무표정해집니다. 즐거워도 웃는 표정이 잘 지어지지 않고요. 또 어깨나 등이 짓눌리면서 좀 아프다 이런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고 또 많이 진행되면요. 걷다가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의지는 빨리 걷고 싶은데 몸이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상부만 앞으로 진행이 되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나이 드신 분들한테서 주로 많이 나타나긴 하지만 젊은 사람한테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혹시 행동이 좀 굼뜨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한 번쯤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몸이 좀 뻣뻣해지고 어깨에 통증이 있다라고 해서 바로 파킨슨병을 의심하진 않는데요. 네. 그럼으로 인해 치료 시기를 좀 놓치는 경우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질병들과 혼돈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꽤 많은데요. 행동이 굼뜨다 보니까 관절염 생긴 거 아니야? 또 말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느려지니까 뭐 뇌졸중이나 또는 치매 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고 또 몸이 뻣뻣하니까 뭐 근육에 문제가 생겼거나 디스크나 또는 오십견 같은 거 온 거 아니냐라고 오인을 하셔서 제때 치료를 못 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킨슨 병은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 운동 전체에 문제가 생기고 특히 하지를 질질 끌거나 종종 걸음을 치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오인이 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빨리 치료 시기를 잡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된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이 파킨슨 병이 돌연변이 단백질 때문이다라고 하던데 네. 어떤 내용인가요? 파킨슨 병은 사실은 치매 다음으로 많은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의 의과대학 중에 경희대와 아주대 연구팀들이 발표를 했는데요. 이 파킨슨병 환자의 뇌 속에서 발견된 그 돌연변이 단백질이 있어요. 이 돌연변이 단백질이 뇌에서의 운동 능력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연구를 발표를 했는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돌연변이 단백질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증상들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앞으로 이쪽에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건강톡톡 오늘은 이상운동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한 점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평상시엔 괜찮은데 긴장만 하면 손이 떨립니다. 신경과 약을 먹으면 좀 나았다가 또 그러는데 긴장성 손떨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이분도 사실은 이제 본태성 손떨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긴장을 하면 훨씬 더 이런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대개 이제 이런 분들한테 항불안제와 베타 차단제라는 약제를 쓰면 아주 쉽게 그 상황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또 연설을 하거나 어디 가서 발표를 하실 때 떨려서 못 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일시적으로 이런 약제를 이용하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물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움을 가지지 마시고 불편하신 거를 빨리 이용하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분은 파킨슨병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파킨슨병은 단번에 나빠지지 않고 10년, 20년 천천히 진행되는 병이라 더 걱정이 됩니다.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치료는 이제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춰서 이 도파민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도파민 양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약물들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 상태가 건강에 또는 활동에 얼마나 불편함을 주고 있느냐에 맞춰서 그 약제를 선택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